네, 7시 12분입니다. 이 시각 경제 뉴스, 쉬운 경제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만 숭실대 경제학과 오은기훈 교수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 경제 성장률 전기 대비해서 0.3% 저성장 기조가 이게 그냥 늘 이렇게 가는 걸로 고착화되는 건 아닌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사실은 이제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이제 높은 것으로 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2, 4분기가 이제 끝났는데 보통 이제 분기가 끝나면 그 다음 달에 이제 한 20일경에 지난 분기에 네. 성장률 속보치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네. 2, 4분기에 경제 성장률 속보치가 이제 한국은행에서 이제 발표가 됐는데 네. 뚜껑을 열어보니까 역시 이제 메르스 사태에 따른 내수 부진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고요. 그런데 네. 그 영향을 받아서 1분기 대비로 우리나라 국내 총 생산이 0.3%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네. 5분기째 지금 0%대의 증가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작년 같은 분기하고 비교를 해보면 2분기야, 네. 2분기에 그래서 2분기 경제 성장률이 2.2% 증가한데 그쳤기 때문에 상반기 평균으로 보면은 약 2.4% 정도 성장을 했다. 네. 이렇게 보니까요. 지금 이제 한국은행이 전망을 이제 최근에 수정을 네. 했는데 2.8% 달성하려면 상반기에 지금 2.4% 성장을 했기 때문에 2.8% 달성하려면 적어도 3% 전반을 하반기에 성장률이 이제 기록을 해야 될 텐데, 네. 지금 상황으로는 그것마저도 쉽지는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네.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이제 20대 청년들의 실업률 얘기가 나오고, 얼마나 네. 위축되는가, 이게 또 이제 언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만, 네. 점점 늘지 않을까요? 청년 실업이. 성장률 그렇죠. 회복하려면 정부가 경기 부양책에서 임시 방편보다는 근본적인 어떤 혁신이랄까 개혁이랄까 그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성장률하고 이 고용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데, 네. 우선 가장 이제 우리가 이제 걱정스러운 게 이제 청년층의 이제 취업 문제인데요. 그렇죠. 올해 상반기에 20세에서 29세 실업자가 41만 명으로 이제 집계가 됐는데, 통계청에 따르면 이것은 2000년 이후에 상반기 기준으로 가장 많은 이런 청년 실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를 조금 넓혀서 15세에서 29세, 보통 이제 OECD 국가들은 청년 하면은 15세에서 이제 29세 를 얘기합니다. 네. 우리나라의 경우는 조금 길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 실업자가 지금 44만 9천 명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네. 사실은 여기다가 이제 구직을 단념한 그런 구직 단념자라든지. 그러니까 통계에 잡히지 않지만 사실은 실직 상태인 그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쉬었다, 이렇게 응답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합하면 약 116만 명 정도가 실업자다,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숫자가 더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문제인데, 결국 이제 성장률이 떨어지게 되면 실업자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트레이드 오프, 말하자면 상충 관계에 놓여 있고요. 따라서 이제 고용 문제가 좀 어렵고, 네. 지금 현재 정부가 목표를 내걸고 있는 것이 현재 생산 가능 인구 중에서 취업자의 비중을 나타내는 이 고용률이라고 하는 지표가 있는데, 네. 이거를 이제 임기 내 2017년에 70%로 높이는 걸 목표로 정권 초기에 그걸 제시를 했었는데, 네네. 지금 현재 65%대에서 계속 그 자리를 좀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목표 달성이 지금 얼마 남진 않았는데 기간이 상당히 좀 어려울 그렇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환경이 도와주지 않고 있는 측면도 있죠, 세계적으로. 그런데 네네. 이제 정부가 내놓은 경기 부양책이 급하니까 급한 불부터 끄자 이런 거 아닌가. 사실은 네. 길게 가고 제대로 하려면 근본적인 대책, 개혁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어떤 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추경도 편성을 해서 11조 5천억 원 이상 지금 네. 이제 집행을 이제 할 단계인데, 사실 이런 돈들이 그냥 이렇게 나눠주고 없어지는 이런 돈으로 쓰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네.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그 SOC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물론 네. 우리가 SOC가 많이 이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국회에서도 몇 년째 이제 SOC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네. 그러나 이제 그 경기 부양 효과를 잘 나타낼 수 있는 게 SOC거든요. 사회 간접 자본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의 그 지하철망을 생각을 해보면 네. 동경하고 서울을 비교해 보면요. 서울이 물론 지하철망이 많이 그 확충은 됐는데 동경이 총 연장이 지하철망이요 촘촘하게 깔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 1,500km가 총 연장 합계인데요. 네. 우리나라 서울의 경우는 500km밖에 안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중교통이 아직도 좀 불편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확충을 하면 네. 상당히 그 경기 진지학 효과도 있고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어떤 그 교통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네. 이런 쪽에 조금 그 치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예를 들어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네, 이런 쪽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시작하는 오프닝 멘트에서 그 추가 경정 예산안이 24일 통과했는데 청년 일자리 확충이란 그 고용노동부의 예산이 있었어요. 근데 40억 원 삭감했더라고요. 예. 참, 그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서비스업 얘기를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제조업이 부진한데 서비스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역시 중요하다는 얘기인데요. 사실은 그렇죠. 뭐 제조업이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네. 제조업만 가지고는 또 이제 성장률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결국 이제 우리나라의 그 제조업의 그 전체 산업의 그 생산을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30%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50% 이상이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이 서비스업을 이제 활성화시켜야 될 텐데 제가 사실은 이번 이제 그 방학 동안에 이제 미국하고 일본을 이제 다녀왔는데 네네.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본 것은 이 사람들 어떻게 경제가 얼마나 활성화되는가 이렇게 이제 살펴보는데 제가 좀 관심이 많았습니다. 네네. 근데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부 지역을 갔습니다만은 뭐 유니버설 스튜디오라든지 이런 쪽에 사람이 굉장히 많던데요. 뭐 전 세계 관광객이 모이죠. 네. 가서 보니까 굉장히 즐길 거리가 많더라고요. 과거에 네. 영화 촬영지라 이런 거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느낀 거로서는 일본도 마찬가지인데요. 무슨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은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연극으로 또는 영화로 이렇게 상영을 네. 해서 사람들 해외 관광객들 유치를 하는데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 관광지에 과연 이런 볼거리 또는 즐길거리 네. 이런 걸 얼마나 했을까 말 경주나 제 개인적으로 경주를 생각을 해봤는데 네. 스토리가 있는 어떤 즐길거리 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서울도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해외 관광이 많이 와서 쓸 것이고 이거 성장률을 높이는 네. 그다음 중요한 방편이 아닐까. 그래서 좀 더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알긴 알 텐데요. 이게 실천에 제대로 옮겨지고 있지 못하기 네. 때문에 네. 좀 더 적극적인 어떤 정책 의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들으면서 사실 이제 스토리가 우리끼리만 아는 스토리가 아니고 세계에 이것이 알려지기 위해서는 문학이나 예술도 세계로 나가야 거기서 공연한 그 스토리가 바로 뭐 경주에 어디 수원에 어디 거다라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이게 참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노동시장 개혁 이거 박차가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네. 보십니까? 쉽지 않을 건데요. 네. 사실은 이제 현 정부 출범 직후에 밝힌 게 노동개혁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노사정 대타협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사실 이제 그 국회에서도 지금 이제 노동개혁 전담 대통합기구를 설치하겠다 이제 최근에 네. 밝혔고 특히 이 이제 새누리당에서 의원이 그렇죠. 위원장을 맡는다는 거죠. 네. 그런데 그 위원장 맡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독일의 사례를 들어보면 말씀드리면 네. 독일의 경우에 그 하르츠 개혁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노동개혁인데요. 이때 이제 슈리더 정부 때인데 2002년에 그 위원장을 맡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폭스바겐의 인사담당 임원이었습니다. 네. 피터 하르츠 박사였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민간인들한테 위원장을 맡기면 오히려 더 보기도 좋고 네. 의견 수렴도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정치인들이 이걸 위원장을 맡게 되면 아무래도 좀 거부감이 있고 네. 또 노동자들의 어떤 설득을 하는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위원장을 어느 대기업에 임원을 네. 좀 시킨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의 경우에 이제 네. 우리가 늘 이제 주목하는 게 그 하르츠 개혁이라고 하는 건데, 네. 요거는 이제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실업급여를 과감하게 이제 조정을 하고. 네. 두 번째는 뭡니까? 네. 두 번째는 이제 이 시간 근로자를 이렇게 확대한 건데, 근데 이 시간 근로자도 결국은 정규직과 같은 처우를 해준 거였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 보장을 온기훈 해주고요. 숭시대 교수님으로부터 말씀 들었습니다. 늘 시간 부족합니다.